우리 몸이 그 염도가 맞지 않으면 일단 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일단 혈액이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체액이나 혈액 양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 과정 자체도 식어가는 과정이고 메말라가는 과정이고 체액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거든요. 아이들 70%가 수분이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혈액의 원료인 수분과 또 그 수분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이 소금은 체온 유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의 긴장감과 수축돼 있는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게 긴장감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맛인 쉬게 해주는 신맛, 신맛 나는 거 좀 같이 드셔주시면 좀 붓기가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레몬수하고 함께 드신다든지 소금 드시고 이렇게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붓기 때문에 먹었더니 뭐 눈이 막 아침에 부었어요. 막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붓기가 빠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게 특히 과하게 이렇게 침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처져 있다가 소금 드시고 불필요한 노폐물 찌꺼기가 빠지면서 턱 라인이 오히려 산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워낙 몸에 좀 수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좀 몸이 많이 식어 있는 분들, 심부 온도가 조금 낮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많이 수축이 돼 있거든요. 뭐 근육도 그렇고 그러면은 소금이 들어가면 일단 안 드시던 소금과 물이 들어가면 수분량이 일단은 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 물류의 양은 늘었는데 도로가 개선이 안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과부하가 걸리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로를 같이 넓혀주면서 물류량도 늘려야 그 말단까지 다 공급이 되겠죠? 근데 이 도로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혈관이 좀 많이 이제 수축이 돼 있다든지 몸이 식어 있어서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혀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지원군이 와서 너무 몸 입장에서는 반갑기는 한데 이거를 내보내기 고루고루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부종처럼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혈관의 긴장감과 수축돼 있는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것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그게 긴장감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맛인 쉬게 해주는 신맛, 신맛 나는 거 좀 같이 드셔주시면 좀 붓기가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레몬수하고 함께 드신다든지 오렌지 주스 같은 거랑 함께 드시거나 혹은 또 칼륨이 또 이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 또 칼륨이 또 대표적으로 많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그리고 몸의 체온을 올려주면서 드시면 또 그런 일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찜질도 해주시고 걷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전체 좀 몸을 데워주시면서 드시면 그런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오히려 노폐물이나 찌꺼기는 빠지고 필요한 수분과 영양은 좀 공급되는 그렇게 밸런스가 좀 맞아지는 상태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부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소금만 먹으면 너무 부어요. 그러면 드시는 양을 일단 좀 조절을 하시거나 소금보다 더 먼저 몸을 좀 데우고 긴장을 풀어주는 영양을 먼저 하시고 소금을 천천히 좀 드시는 거,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꾸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그 서양인들, 백인들이나 서양인들과 우리 동양인들, 황인종들은 좀 몸이 다르죠. 예, 일단은 인종이 다르고 체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요. 그 서양의 어떤 문화는 입식 문화이고 그래서 거기는 전체 공기를 데워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바닥을 데워서 이 대류 현상으로 올라가 전체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고 이 뜨끈한 바닥에 등을 지져야지 잠이 오고 그리고 이 방광경으로 냉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기인 신장방광 쪽이 약한 체질입니다. 이제 흑인들이나 또 백인들은 또 폐대장이 강하고요. 흑인들은 또 이 신장방광이 강한 체질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활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습과 우리는 또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장방광 쪽이 좀 약하고 이 부분이 좀 보완을 늘 해줘야 돼서 짠맛의 힘이 그 어떤 민족보다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다양한 장문화를 발달시켜서 된장, 간장, 고추장 다 만들어서 먹고 김치 짠지 이 추운 겨울에 혹독한데 그걸 먹으면서 이 겨울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기가 들어가야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강물을 얼어도 뭐 바닷물을 얼지 않는다. 그게 바로 바다에 있는 소금기 때문이거든요. 이 염분이 어는 점을 낮춰주는데 우리 몸이 그 염도가 맞지 않으면 일단 뭐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지만 일단 혈액이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체액이나 혈액 양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이 풍부하고 얘가 공급이 돼야지 결국은 거기에 에너지가 실려서 힘도 만들고 활동을 하고 다 할 텐데 절대적인 체액량이나 혈액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 소금과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끈적해지는 거죠. 피가 탁해지고 그러면 지금 이동하기가 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삼투압이나 전해질의 역할을 또 이 소금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내고 이동시켜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액 순환시켜주는 거에 또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 고루고루 순환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염분이 부족했을 때. 혈액이 손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서 뭐 저 발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로 여기서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 그 열이 그냥 이렇게 상기돼서 얼굴이나 두피 쪽으로 떠버리고 저 아래쪽인 저 신장과 저 발끝까지 잘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기되는 거를 끌어내려서 머리는 시원하게 해주고 아래쪽은 따뜻하게 수승화강 많이 들어보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이 신장의 힘이고 신장이 갖고 있는 짠맛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기가 부족하면 그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열심히 펌핑은 하는데 열이 고루 퍼지지 못하고 상체라든지 위쪽으로만 살짝 퍼지고 저 아래쪽까지 전달이 안 되면서 발이 시리다든지 발이 차다든지 종아리가 땡긴다든가 전립선이나 자궁, 생식기 저 아래쪽에 있는 그쪽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 대장, 직장, 그 말단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체온이 면역을 높인다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생명이 살아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성이잖아요. 늘 그 상태를, 그 조건을 유지를 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에 적응하려면 그 기본값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 항상성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체온인데 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70%를 뭐 열 만드는 데 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체온 유지하는데 내 몸의 입장에서 생명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체온이 유지가 돼야지 나머지 많은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정상화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체온이 떨어지려고 해 그럼 긴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체온 올리는 거에 에너지를 다 쓰고 그러면 에너지가 이제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무기력해져.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 활력이 없어. 그렇게 되거든요. 해외에서 이 소금 부족을 얘기할 때 소금 부족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위크니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활력을 만드는 것이 기본 체온이 유지가 됐을 때 나머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의 핵심은 이 체온 유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온이 떨어진다는 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혈액이 고루 가지 않는다는 거죠. 피가 고루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발끝까지 고루 가줘야지 거기가 따뜻해져서 뭐 피부가 재생이 되고 제대로 작동을 할 텐데 거기까지 안 가. 그러면 나중에 뭐 무좀부터 시작해서 발톱이 이상해지거나 더 심해지면 괴사가 일어나거나 거기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따뜻한 혈액이 가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고 계속 깨끗하게 노폐물 청소해주면서 다시 새롭게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몸이 식어 있다는 거, 체온이 낮다는 건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덩어리가 자꾸 지면서 그 덩어리의 가장 좀 결정적인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암세포, 암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특히 이 한국인들에게는, 동양인들에게는 이 체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온돌의 어떤 문화가 우리만 향유를 하다가
최근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해서 새로 짓는 집들의 이 온돌 난방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인 거죠. 어차피 열은 위로 뜨기 때문에 바닥을 데워놨더니 전체가 데워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현대인 같은 경우는 몸을 쓰지 않는 문화에 거기에다 뭐 냉장고 기본, 뭐 에어컨 기본,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몸을 써서 열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에너지들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냉증과 관련된 문제, 체온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 과정 자체도 식어가는 과정이고 메말라가는 과정이고 체액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거든요. 아이들 70%가 수분이었다가 성인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혈액의 원료인 수분과 또 그 수분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이 소금은 체온 유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